우리 2단은 되게 오래 했지. 당연히 오래 걸려. 거기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단원이고, 근데 이 3단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오래 걸릴 거야. 굉장히 이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중학교 1학년 단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물론 1단원은 조금 그냥 숫자에 대해서 그냥 이 숫자라는 것은 이런 거다. 뭐 소인수분해라든가 뭐 정수, 유리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자연수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2단원에서 유리수의 사칙 연산을 배우고, 3단원에서 문자와 식, 우리가 이제 뭐 방정식 이런 것들을 할 때 수식을 쓰는 어떤 규칙이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문자와 식 단원이야.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방정식이란 게 뭐고,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정말 두 번째로 중요한 식이고, 4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좌표평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여기서 배운 대수학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좌표평면이라는 것을 숫자에다가 그림처럼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또 기초를 배워. 근데 4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4단원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배워서 좀 이제 그때는 이제 1차 함수라는 걸 배우기 시작하는 건데, 그걸 배우기 위한 또 좀 전제 조건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반면에, 실제로 2단원하고 3단원 여기는 진짜 중학교 1학년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이고, 수학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단원이라고 나 생각해. 이게 뭐냐면은, 너가 앞으로 수학을 할 때 수식을 치면 선생님 가끔씩 이제 고등학교 형들이나 이런 사람들, 누나들 수업하는 거 여기다 적어놓은 거 보면은 이게 무슨 영어가 더 많잖아, 숫자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표현을 하는 어떤 규칙, 그리고 약속,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수식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 지금 여기서 배우는 그 약속대로 수식을 쓰는 게 진짜 중요해. 선생님이 초등학교 과정을 그냥 빨리 넘어가는 게 좋다라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야. 초등학교 때 쓰는 수식을 쓰는 방법은 초등학교 때를 넘어서면 전혀 쓰질 않아. 중학교 때부터는 정말 우리가 수학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거든. 근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싸그리 무시된 채로 배우게 되잖아, 초등학교. 그래서 그걸 오래 해봐야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너 맨날 하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자, 5 더하기 네모는 7. 이런 거 우리 다 초등학교 때 하던 거잖아. 네. 근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 5 더하기 x는 7이라고 쓰겠다. 그리고 x를 구할 때는 얘는 7 빼기 5라고 해가지고 x는 2구나라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배우겠다라는 거야, 지금은. 근데 사실은 선생님은 불만이 많아,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왜 그러냐? 자, 요거는 풀라고 하면서 요걸 안 가르쳐 준 거야. 이렇게 풀면 이렇게 쉬운데, 이것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우니? 5에서 어떤 수를 더하면은 7이 나올까요? 어떤 수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방정식을 푸는 기법이기는 한데, 굳이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풀게끔 하니까 가르쳐 주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우리 이제 방정식을 배운 사람들, 우리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잘 배운 사람들은 딱 보는 순간 얘를 일로 넘겨가지고 7 빼기 5는 2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근데 이런 생각은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할수록 좋다는 거야. 너가 지금 초등학교에서 다시 뭐 문제집을 풀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나올 거거든. 근데 이런 방식을 네가 알잖아? 그러면 어렵게 풀 필요가 없어. 쉽게 풀 수가 있어진다고. 대신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 그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2단원 내내 계속 배운 거라고. 그리고 그 2단원에서 배웠던 것이 충분하게 연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교과서 교재 문제 하나 갖고는 전혀 도움이 안 돼. 충분히 많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문제를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걸 빨리 많이 해야 돼. 네. 이 훈련, 이런 숫자 계산하는 거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 그러면은 수학 아무리 잘해도 결국 최종적으로 답을 못 구해. 자, 지금 이 3단원에서 배운 여러 가지 문자의 사용, 수식의 어떤 규칙, 수식을 쓰는 우리 어떤 룰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가 쓰자고 하는 약속, 이것을 잘 거쳐가지고 배워서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답을 구해낼 때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그 방금 배웠던 유리수의 사칙 연산을 해야 돼. 분수, 소수 이것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해야 된다고. 그것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최종적인 답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학을 할 때는 여기 지금부터 배울 문자의 사용 그리고 수학 유리수의 사칙 연산 요 두 개를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해왔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내가 수학을 잘 할 수 있느냐 못할 수 있느냐 결정이 될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너 스스로도 지겹고 귀찮고 하긴 할 거야. 왜냐하면 숫자 계산하는 게 좀 귀찮냐고 분수 통분하고 이런 거. 그렇지만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계산하는 연습을 지금 해두지 않으면은 나중 가가지고는 정말 할 시간이 없게 돼.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알았지? 자, 그럼 이제 문자와 식 할 건데, 자, 이거는 어려울 게 전혀 없어. 어려울 게 전혀 없어. 문자와 식. 지금부터 우리가 식이라는 거, 수식이라는 거를 하나하나 쓰는 연습을 할 텐데 그것에 대한 약속을 한 개를 배우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은 단순해. 우리는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네모는 7 이렇게 했었던 것을 우리가 초등학교 내내 이렇게 네모, 세모, 별표,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던 거를 그저 우리가 앞으로는 영문자 x로 쓰거나 영문자 a로 쓰거나 영문자 y로 쓰겠다 이 얘기야. 이 얘기.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 그러면은 이 영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지금부터는 그 약속을 한 개를 다 배울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다 연습을 해봐야 되고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될 거야. 알았지? 자, 첫 번째 이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수학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냥 단순히 숫자 계산이라는 걸 또 하긴 하지만 주어진 상황 자체를 수식으로 계산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 수학적으로. 예를 들면 문제 풀어봤겠지만 동물의 다리가 예를 들어서 사슴의 다리는 4개잖아. 닭의 다리는 2개잖아. 다리를 다 합쳤더니 그러니까 사슴하고 토끼를 합쳤더니 2마리야. 그런데 다리 개수를 다 세어봤더니 6개였어. 아, 그러면 사슴이 1마리, 닭이 1마리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것을 수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이야. 자, 요것을 한번 설명해 줄게. 좀 전에 내가 했던 것들을 아직은 네가 배우지 않은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야. 자, 만약에 사슴하고 닭을 이렇게 예상해볼게. 사슴이 있고 그리고 닭이 있는데 사슴하고 닭의 마리수를 다 합쳐봤더니만은 3마리야. 근데 내가 다리를 세어보니까 다리 개수는 10개였어. 그럼 사슴은 몇 마리가 있고 닭은 몇 마리가 있을까요? 자, 요거를 지금부터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것을 한번 그냥 봐봐. 알았지? 자, 사슴의 마리수를 내가 x라고 하고 닭의 마리수를 y라고 할게. 그러면은 자, x 더하기 y는 몇이야? 3마리. 3마리잖아. 근데 사슴의 다리의 개수는 몇 개야? 4개. 닭의 다리의 개수는 몇 개야? 2개. 그래서 사슴의 다리는 x마리 곱하기 4를 해야겠지. 우리는 표현할 때 이것을 4x라고 표현해. 그리고 더하기 2y를 쓰면 2y를 했을 때 얘가 다리의 개수 10개니까 10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이런 거 많이 보던 수식이지. 이런 걸 만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y는 3-x라고 수식을 바꿔 쓸 수 있고 얘를 여기에다가 넣으면은 y에다 넣으면은 얘는 수식을 어떻게 썼습니까? 4x 플러스 2 3 마이너스 x는 10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전개를 하면은 2x 플러스 6은 10. 자, 2x는 4고 x는 2. 그러면은 사슴은 몇 마리다? 2마리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요거 두 개 더해서 3이니까 다른 한 마리가 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문제는 이렇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수식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다는 거지. 자, 요것을 지금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가지고 수식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여기 있는 규칙을 하나를 내가 다 써볼게. 여기 봐봐. 지금 첫 번째 보면 136페이지에 한번 가볼까? 그럼 보면은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해가지고 밑에 쭉 나와 있어. 그럴 때 저 다음 장 137페이지 한번 봐봐. 자, 보통 어떤 수량을 나타낼 때는 보통 A, B, C, X, Y, Z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어떤 정해지지 않은 수량이야. 정해지지 않은 수량은 보통이야. 이거는 정확한 건 뭐 우리가 흔히 그렇게 쓴다는 얘기야. 자, 보통 소문자 알파. 보통 소문자 알파벳으로 나타난다. 보통은 자, A, B, C 내지는 X, Y, Z. 보통 우리가 있잖아. 이 X, Y를 제일 많이 써. 나중에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얘를 한번 봐봐. 여기서 이제 규칙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내자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 뭘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 예를 들면 이런 거.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이런 것들. 알아야겠지?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다. 이런 것들. 이런 공식들을 다 알아야지 우리가 소금의 양을 모를 때 소금의 양을 X라고 두면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숫자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뭐예요? 정가를 할인한 가격 이러면은 정가가 X면은 정가 X에서 예를 들어서 뭐 5% 할인했으면은 100분의 5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으면은 실제로 이것을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지? 예제에 나와 있는 것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정확하게 표시를 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제부터 진짜 오늘부터 해야 될 것들로 가. 자,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첫 번째, 자, 하나씩 연습할게. 첫 번째, 곱셈 기호는 생략한다. 아니, 곱셈 기호를 생략하다. 그치? 선생님이 옛날에 류리스 처음 가르쳐줄 때 이 얘기를 했었어. 너 기억날지 모르겠어. 곱셈과 나눗셈은 숫자 하나로 생각해야 된다. 기억나?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그 곱하기나 나누기라는 걸 할 때는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잖아. 왜냐하면 걔네들은 하나의 숫자이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도 걔네는 하나의 숫자로 봐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얼핏 했어. 근데 다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 나는 그 얘기를 꼭 하거든, 그래서. 그래서 곱하기라든가 나누기는 하나의 숫자이기 때문에 먼저 계산해야 되고 더하기나 빼기는 이 앞뒤에 있는 숫자를 서로 독립된 다른 숫자라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면 곱셈 기호를 생략한다. 그런데 이거 봐. 자, 2 곱하기 3을 곱셈 기호 생략하면 어떻게 되니? 2, 3이 되지.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자, 여기서 곱셈 기호를 생략한다는 것은 어디서? 문자와 문자 사이. 문자, 그리고 문자, 숫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자, A 곱하기 B라고 쓰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냥 A, B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치? 문자와 숫자는 2 곱하기 Y는 우리가 앞으로 2Y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야. 자, 사슴의 다리는 X, 사슴은 X는 아니잖아.
사슴의 다리는 4개잖아. 그러면 사슴의 다리 총 개수는 4 곱하기 사슴 마리수지. 그러니까 4 곱하기 x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것을 4x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곱셈 기호를 우리가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 곱셈 기호 생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 1도 생략 가능하다. 숫자 1도 생략이 가능하다야. 자, 중요한 건 숫자 1을 생략하는 거지 0.1 할 때 그 1을 생략하라는 건 아니야. 봐봐. 자, 21에서 1을 생략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봐봐. 1 곱하기 a는 그냥 a잖아 사실은. 그래서 그냥 앞에 1이 있으면 얘를 생략해도 된다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는 여기서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a는 그냥 마이너스 a지 사실. 그지? 그래서 이 1도 생략이 가능하다. 마이너스 1도 생략이 가능하다. 대신 중요한 거 마이너스 1에서 이 마이너스는 살아와야 돼. 알았지? 이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거 쓸 때 규칙이 있는데 이게 보통 이건 관용적,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쓴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곱하기 3개를 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자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앞뒤를 바꿔도 상관없지. 그랬을 때 얘는 a 곱하기 c 곱하기 b 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얘네들을 순서대로 쓴다. 이렇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만약에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곱하기 x 곱하기 y 이렇게 됐을 때는 숫자를 먼저 쓰고 문자를 쓴다. 마이너스 5 x y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은 마이너스 5 곱하기 x 곱하기 y 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5 곱하기 x 곱하기 y 이렇게 우리가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자, 곱셈 기호의 생략 이런 것들 알고 낼 수 있지. 그리고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 제곱의 꼴로 나타낸다. 어떤 거야? a 곱하기 x 곱하기 x는 a x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쓴다? a의 제곱, 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써야 한다. 이 얘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전혀 어렵지 않아. 자, 마지막으로 문자가 괄호에 있는 식은, 괄호에 있는 것은 문자가 하나 있고 괄호 안에 덧셈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자, a 곱하기 b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곱셈경 어떻게 돼? 생략 가능하다고 했잖아. 생략 가능해. 그냥 얘는 어떻게 쓴다? a, b 플러스 c 이렇게 우리가 생략해서 쓸 수 있다. 그리고 a가 만약에 숫자여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a 더하기 b는 얘는 5 a 더하기 b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곱하기 할 때 이거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썼었지? 얘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으로 쓰는 거야. 얘가 생략된 건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연산 자체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야. 자, 내가 다 얘기해줬지만 이것은 네가 연습을 해보고 다시 보고 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 무조건 다 보고 해야 돼. 자, 다음 두 번째. 나눗셈 기호도 생략이 가능하다. 나눗셈 기호의 생략. 나눗셈 기호는 뭐야? 자, 곱셈이잖아. 나눗셈. 봐봐. a 나누기 b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a 곱하기 b분의 1이지. 네. 그럼 뭐야? 이것은 1분의 a 곱하기 b분의 1과 동일하잖아. 그럼 곱하기 기호 생략해가지고 b분의 a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지. 그치? 이거야. 자, 그래서 그냥 나눗셈이면은 얘가 분모로 내려가. 나눗셈 뒤에 있는 애가 분모로 내려간다는 거야.
그리고 얘는 나눗셈 기호는 어떤 식으로 쓰느냐? 항상 근데 애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A 나누기 B 곱하기 C 요거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BC가 곱하기니까 B, C분의 A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 자, 요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얘는 무조건 나눗셈 뒤에 있는 애만 분모 분자를 바꿔주면 돼. 나눗셈 뒤에 있는 애만이야. 물론 얘가 이렇게 괄호가 돼 있으면 얘가 달라. 괄호가 돼 있으면 얘가 전체가 하나의 숫자이기 때문에 얘 전체를 역수를 취해줘야 되지만 괄호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얘는 그냥 자 A 곱하기 B분의 1 곱하기 C야 그냥. 나눗셈 뒤에 있는 애만 역수를 취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B분의 H야. 오케이? 만약에 괄호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얘는 A 곱하기 BC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BC분의 A가 맞아. 이제 괄호가 되어 있으면. 자, 괄호가 있고 없고. 괄호가 되어 있으면 괄호는 그냥 하나의 숫자야. 계속 그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그래서 139페이지와 그리고 140페이지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다 문제를 풀어봐. 알았지? 여기는 예제 문제들까지. 자, 오늘 두 번째 시계값. 시계값이야. 시계값은 뭐냐면은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수식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 그러면 봐봐. 그 수식에다가 숫자 x에다가 예를 들면은 좀 전에 배웠던 거 4x 플러스 2y가 10이다 라고 했을 때 4x ay가 예를 들어서 a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x에다가 2 넣고 y가 3이라면은 a 값은 몇일까? 요런 문제야 지금부터는. 자,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부터 문제를 너가 이제 활용 같은 문제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 문제에서 이런 x나 y 값도 정하고 그 x나 y 값에 대해서 문제를 막 풀어야 되는 것들 엄청 많이 하게 될 거야. 모든 수학 문제는 다 그런 문제야.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이거야. 문제 내에서 하나의 문자는 동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문제를 풀 때 내가 x라고 딱 집어넣는 게 있잖아. 그러면 그 x는 그 문제 안에서는 x에다가 예를 들어서 5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에서 x는 전부 다 5를 넣어도 이게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소리야.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이것을 얘 x, y를 주어지고 그런 다음에 얘에다가 이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넣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입이라고 해. x에다가 2를 대입하고 y에다가 3을 대입해라. 요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표현한다는 거야. 거기도 잘 나와 있으니까 잘 보면 돼. 자, 그럼 봐봐. x에다 2를 대입하면 얘는 4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자, 더하기 얘는 2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곱하기 생략 가능 안 가능? 안 가능. 숫자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42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쓴 거야. 얘는 4, 얘는 8이고 더하기 2, 3은 6이니까 얘의 값은 14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에다가 x에다 2 넣고 y에다 3 넣으면은 14가 됩니다. 이 얘기야. 이게 바로 식의 값이야.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이게 다. 문자를 사용한 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그런 다음에 문자가 이런 값이다 라고도 주어진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여기다 넣기만 하면 되잖아. 넣기만 하면은 쭉 우리가 나올 수 있겠지. 그게 결과가 식의 값이다. 이 얘기야.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거 그냥 쭉 나와 있는 그냥 해보면 되고 여기 있는 것들을 쭉 그냥 써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계산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그 조건들 여러 가지 약속들 있잖아. 이 약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지켜야 돼. 자, 이것을 있잖아. 대충 그냥 그렇게 해도 맞다라고 해주고 넘어갈 수도 있어. 사실은 봐봐. 수학적으로 봤을 때 자, A, B랑 B, A랑 같아 틀려? 같아. 같은 거야.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썼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틀렸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야. 맞긴 맞아. 하지만 지금 처음 배울 때부터 이렇게 쓰는 것을 습관을 들이자는 거야. 보통 어떻게 쓰는 방식들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부터 처음 배우는 거니까 너한테 이제 지금 좀 몇 가지를 가르쳐 줄게. 자, 앞으로 너가 X, Y 이걸 엄청 많이 쓰게 될 거야.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거 처음 쓸 때 되게 어려워해. 왜냐하면 우리가 알파벳 쓸 때는 X 이렇게 썼었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은 곱하기 기호랑 헷갈리지. 그치? 그리고 Y도 이렇게 썼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Y나 X 이런 거하고 조금 비교가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여기도 너희들 수학 문제 보면은 실제 A, B, X, Y 할 때 전부 다 이렇게 뭐랄까 이탈릭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필체가 좀 다르게 써져 있잖아. 이게 수학에서 얘는 미지수야. 알 수 없는 수를 내가 문자로 나타낸 거야. 좀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여기에. 그러니까 너가 앞으로 이제 수학을 할 때도 X를 쓸 때는 보통 그냥 자 지금 선생님이 쓰라는 대로 쓰라는 거 아니야. 근데 많은 선생님이 쓰는 방식이 이런 거야.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X를 이렇게 써. 항상 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쓰는데 많은 선생님들 X를 이렇게 쓰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쓰는 선생님도 있어. 대부분 요거 두 개 중에 하나야. 그렇지. 그렇게 알아. 그러니까 너도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쓰는 연습을 많이 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만의 필체라는 게 생겨. 그러면은 그 필체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Y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 선생님들이. 나도 마찬가지. 선생님은 앞에 이 Y가 요 앞에까지 이렇게 하는 편인데 요런 차이가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써요. 어떤 선생님이 Y 이렇게 쓰는 선생님들도 있고 대신 이렇게 쓰는 선생님은 진짜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보다는 너가 쓰기 편한 방식 같은 것들을 좀 찾아 나가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리고 Z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영어에서는 G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수학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이면 99는 G라고 안 해. 그냥 Z라고 얘기하지. 왜냐면은 G라고 하면 요거랑 헷갈려서 그래. 요거랑 헷갈리니까 알파벳 얘기할 때는 이렇게 G라고 쓰고 얘는 또 E자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것을 습관을 들여야 돼. 그러니까 자 X 선생님 쓰는 방식이야. 자 X, Y, Z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써. 근데 어떤 선생님은 보통 X 이렇게 쓰시는 선생님들 되게 많아. 근데 요거 쓸 때 헷갈리지 말. 어떤 애들은 이렇게 써버리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쓰면 이거 11인치, 1인치 뭔지 헷갈려 이것도. 정확하게 X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쓰는 것도 연습하고 Y 같은 것도 뭐 이렇게 하든가 그냥 Y 하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든가. 여기 이렇게 한번 끝에 올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P, Q, R도 쓸 때 P도 이렇게 쓰지만 Q는 이렇게 쓰거든. 왜냐면 Q가 이렇게 하면 9하고 헷갈려 또. 또 A 쓸 때도 A도 있잖아. 정확하게 이렇게 써줘야 돼. 이게 왜냐면 나중에 A를 이렇게 쓰다 보면 이거 9하고 헷갈려. 그래서 실제로 애들 되게 많이 틀리는 것 중에 9A가 나오는 이런 9A 이런 게 나오는 문제 보면은 애들이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애들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너 스스로가 만들어야 돼. 이건 나중에 선생님들이 교정도 안 해줘. 이런 거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정말 없을 거야 아마. 내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고 애들 풀어오는 걸 이렇게 답안지 같은 것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예쁘게 쓰는 것도 수학에서는 굉장히 큰 경쟁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수학 쓸 때, 숫자 쓸 때 선생님도 글씨 되게 못 쓰잖아. 못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수학 필체는 되게 좋다고 그래. 왜냐하면 일정하게 쓰거든. 일정하게.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연습해야 돼. 그냥 심심할 때 그냥 연습을 안 하거든. 그냥 계속 써보는 거야. 선생님도 X를 이렇게 썼었어. 이렇게.
이렇게 썼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좀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좀 별로 좀 남자답지 않고 너무 둥글둥글하다는 여성적이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걸로 바꾸기 시작했어. 근데 아직도 쓰다가는 가끔씩 이렇게 쓸 때가 있어 나도. 근데 보면은 이렇게 바꾸려고 이거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계속 이렇게. 이것도 연습해야지 되는 거지 그냥 저렇게 쓰면 되지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좀 여유가 있고 공부할 수 이런 것들을 좀 지금 신경 쓸 수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도 너 스스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서 이것을 이렇게 쓰는 게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수학 선생님을 저렇게 쓰는 게 멋있더라, 저렇게 쓰는 게 별로더라 하는 게 있으면은 네가 봤을 때 괜찮은 방식을 제공하면 돼. 대신 절대로 하지 말을 거 진짜 x는 x, y는 y 이렇게 쓰지 마. 이건 정말 헷갈릴 수 있어. 요것만 빼고 너 나름대로의 어떤 표시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 알았지? 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뭐 풀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145페이지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 모르겠는 거,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조금 애매한 것들은 반드시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아마 지금 이 단원도 꽤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야. 굉장히 오래 걸리고 너가 해야 될 게 되게 많을 거야. 모든 학생들이 이 단원에서 있잖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 모든 학생들이. 왜냐하면 처음 해보는 거거든. 이제 입자가 1차 방정식 그리고 1차 방정식의 활용인데 그 1차 방정식의 활용에서 시간이 아마 굉장히 오래 걸릴 거야. 그것은 근데 하나하나 다 빠짐없이 알려줄 거니까 그것은 한번 해봅시다.